풀벌레 소리와 함께 벼가 무르익는 철원 평야 여름은 평화롭다. 그러나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민통선 안은 언제나 긴장감이 흐른다. 한국 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 백마고지 통문이 열렸다. 2019년 9.19 남북 군사 합의에 의해 DMZ 안 유해 발굴 작전이 시작됐다. 원래 수색하던 그런 그 규정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네네, 알겠습니다. 그 고지 도착하셔가지고 뭐 주변 이렇게 보실 거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가 고지마다 이렇게 볼 거예요. 고지마다 발굴 지역을 선정을 할 거니까. 고지마다 보신다고. 예, 그 봉우리가 두 개가 있잖아요. 화살머리 고지에 이어 백마고지는 DMZ 안에서 유해 발굴을 하는 두 번째 고지다. 최전방 비무장지대 작전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유해 발굴을 위한 발굴 지역 선정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일이다. 수색대와 함께 최전방 군사 분계선까지 현장 조사를 나섰다. 여기 온 겁니다. 365고지. 현재 요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능선 이러한 봉우리를 하나 더 넘어서 파란고지를 갈 겁니다.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그리고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교통호, 노랗게 표시된 부분은 이 정상 부위에 대한 전면 발굴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방 여기 앞부터 이 앞 진지 앞부터 나가게 되면은 노출 구간이라고 해서 적 지피에서 이제 저희가 직접 관측이 되고 적 기관총이라든지 직사기로부터 이제 노출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앞으로 나가실 때는 이제 선두에서 만약에 정지 신호를 주시면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출 구간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이동을 할 것이고, 최대한 적에게 노출되지 않으려면 수색병이 보내는 수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지대가 높은 고지는 늘 적에게 노출돼 있어 위험하다. 괜찮아서 위치 보고 날아가고 있지? 네, 이상 없습니다. 이동 중에도 주변의 지형지물을 파악하고 유해가 있을 만한 곳은 반드시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지금 또 DMZ 특성상 전쟁 이후에 폭발물이라든지 지뢰라든지 각종 그 위험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총탄 저기 이렇게. 이 반합은 우리 국군이 사용한 반합입니다. 지금 이 반합에도 총탄 흔적이 있습니다. 총 이렇게 들어가서 좀. 이 수통은 적군이 사용했던 수통입니다. 중국군이 사용했던 수통. 전쟁 당시 군인들의 유품이 발견되면 유해가 나올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북한군 초소가 보이는 구간에선 적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수색대원의 움직임이 빨라진다. 적의 관측을 발견한 것이다. 왼쪽에 보이는 게 적 지피입니다, 지금. 저 바로 앞에 보이는 저 적지피처럼 한 600m 원에도 적이 저희를 또 관측을 하고 있고, 지금도 삼엄한 경계를 해야 하는 이 일대는 6.25 당시에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던 곳으로 미 수습 유해에 대한 기록도 다수 남아 있다. 이게 개척이 안 돼서 못 가는 건가? 여기까지만 개척이 됐고 지금. 요 앞에 가면 정상인데, 요 밑으로 바로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전투기 잔해물 이런 것들을 요 주변에서 찾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국군과 중공군이 백마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혈전을 벌였던 이곳은 반드시 유해 발굴을 해야 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최전방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유해 발굴 작전의 가장 큰 난관이다. 요 지점이 이제 화랑고지 정상 지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백마고지 발굴 마지막 단계, 요 화랑고지까지 발굴하는 게 목표입니다. 백마고지 3구고지에서 여기까지 1.3km 왔고, 여기에서 MDL선은 30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발굴 지역 선정에 고심하는 이유는 하나다. 제가 이 발굴 가능 지역을 어떻게 얼마큼 잘 정하냐에 따라서 이곳에 묻힌 우리 국군 전사자들이 한 번도 안 빠뜨리고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유해 발굴 작전이 시작됐다. 지뢰제거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겠다. 오늘도 안전하게. 오늘도 안전하게. 안전작전. 바로. 공병대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보호장구와 작업 도구 무게는 20kg이 넘는다. 안전한 작전을 위해 감당해야 할 필수적인 무게다. (70년) 세월 잠들어 있던 고지는 초목으로 덮여 있다. 지금 일단은 지뢰 탐지를 해 나가야 하는 길목에 수목이 너무 많아서 장애물을 먼저 제거를 해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풀이나 나무를 잘라내고, 그리고 송풍기로 그거를 이제 불어냄으로써 이제 앞으로 지뢰 탐지를 해 나갈 길을 좀 뚫어줬다고 볼 수 있고, 저희가 지금은 이제 뚫어놓은 길을 지뢰 탐지기로 이제 개척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군과 적군이 28만 발의 포탄을 쏟아부었다고 알려진 백마고지다 보니 다양한 폭발물이 탐지기에 감지된다. 알파 당체 찰리를 알리고 서울수류탄 한발 추가 식별 이상. 폭발물 처리는 특수부대인 EOD가 담당한다. 네, 완료됐습니다. 네. MK2 미사용. 네, MK2 세월수류탄 미사용입니다. 네. 아군 거 탄약입니다. 네, 현재 아군에서 사용하다가 저희는 이제 경량화 수류탄으로 현재는 넘어온 상태고, 그 전에 6.25 시절 때는 미군에서 먼저 사용을 보급해서 사용했던 수류탄입니다. 현재 수류탄만 한 발 나왔습니다. 이게 117mm 고폭탄인가요? 아, 87mm. 87mm. 한 통이잖아요. 폭발물을 처리하고 난 후에도 잔여 포탄 유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 대전 청탄입니다. 현재 지금 사용을 안 한 상태고, 지금 발견된 모습은 이 케이스 속에서 케이스만 사가서 사용을 안 한 상태로 지금 발견된 상태입니다. 지금. 아군용. 예, 아군이 사용했던 겁니다. 지금 그거 2개만 있었나요? 예, 현재는 지금 2개 발견된 거고, 아마 탐지하다 보면 더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유해 발굴을 위해선 지뢰와 폭발물 제거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확실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탐지기를 움직인다. 지금 많게는 하루에 15발까지 나온 적이 있고, 지금 적게 나올 때는 이제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한 달에 평균적으로 20발에서 30발 정도는 항상 회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사용 상태 폭발물이어서 이걸 정말 사용하고자 안전핀을 제거하고 사용을 하면 사용이 가능할 수준으로 보존이 되어 있는 폭발물도 있는 반면에, 아예 부식이 돼서 그 안에 있는 폭약이 다 노출되는 폭발물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작전 중 수거한 폭발물은 안전하게 조금씩 처리한다. 잠시 후 서울장에서 기폭 처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분들은 지금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들이 다 위험하기 때문에 기억에 남긴 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폭발물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유해 옆에서 발견된 탄들이 제일 기억에 남지 않나 싶습니다. 이 탄 하나가 오랜 시간 땅속에 박혀 있긴 했지만 선배 전우들이 만졌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거나 아니면 선배 전우들에 의해서 이 고지 위에까지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분들과 지금 있는 저와의 그 위치에서 많은 것을 좀 배우고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동생 다시 한번 지금부터 폭파하겠습니다. 폭파 10초 전. (1952년 10월 6일) 백마고지 일대 중공군의 파상 공격이 쏟아지며 백마고지 전투는 시작됐다. 국군 2만여 명과 중공군 4만 4천여 명이 열흘간 밤낮 없는 혈전을 이어갔다. 고지 주인도 10여 차례나 바뀌었다. 상구일고지가 이게 피하가네 그 수많은 폭탄이 자결해서 다 헐벗고 나출이 돼서 해서 속살이 드러나게 해주고서 백마가 됐잖아. 그래서 백마고지 이름도 백마분이라고 칭호를 해가. 그때는 상구일고지라 그래서 며칠 졸아가지고 이 수리타를 뺄 데가 없거든. 이렇게 오면 빼가지고 있어요. 빼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다가 깜빡 졸아. 놓쳐 버리고. 그래야지 폭발해. 아이고. 죽는 거 이제 그런 걸 보고. 봤었어요? 이것도? 네, 그런 걸 보고. 저보고 이제 그 현장 이제 파악 좀 하고 오라 하대요. 그래 내가 현장에 안 갔습니까? 가보이 정말로 시체가 줄 뭐 팔다리가 말이지 그 뭐 교통업 파는데 막 티 나오는 것도 있고 잘리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막 뭐고 호 옆으로 이제 버리는 것도 있고 그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현장 실정을 보고를 했더니 연대에서 사단에 또 보고를 했다고 빨리 시체 좀 지어달라고. 그래 이제 사단에 이제 화학부대에서 화학 담당하는 책임 장교가 소래에 그 당시 이분이 직접 왔더라고요. 우리 부대에 이제 정부에 와가지고 그 어느 위치에 그리 있더라고. 내가 이제 안내를 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현장 답사 또 가는 거라 가지고 답사하다가요 포가 떨어져 그대로 질사해 버렸어요. 위험물이 제거된 백마고지 유해 발굴 작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 넓은 면을 이제 발굴 작업을 할 건데 이제 구획을 나눠가지고 이 칸칸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내려오려고 구획 그 작업을 한 겁니다. 칸에 있는 흙을 이 아래 칸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이 칸이 완료가 되면은 여기 있는 흙을 이 아래로 넘길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국토가 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거라서 일단은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한 개 라인 올려. 삽 2라인 맞춰. 간격 벌려.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선 전쟁 당시 토양이 나올 때까지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 70년 세월을 걷어내고 백마고지 전투의 흔적을 찾고 그 속에서 유해를 찾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파른 능선은 참호와 백병전이 이루어진 곳으로 유해 발굴의 핵심 지역이지만 몸을 가누기 힘들다.
테니까 호미로 할래? 엄마 호미. 호미 렛츠 기르기. 누가 여기다 쓰레기를 다 버려놨네. 아, 그 청소. 아, 이거 단서라니까, 단서. 땅속 환경과 동화된 유품들은 나무 뿌리와 뒤엉켜 있어 작업을 더욱 힘들게 한다. 유물 중 전투와 발견 지역은 유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지역은 꼼꼼하게 발굴 작업을 진행한다. 채질은 흙 속을 들여다보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작은 뼈 조각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면 이 방법이 최선이다. 이렇게 앞쪽 흔드는 게 남았는데 그렇지, 발가락 뼈. 작은 뼈가 나왔다. 계속. 병사들의 열띤 목소리를 듣던 발굴 팀장의 얼굴에 비로소 미소가 감돈다. 이게 뼈 조각이에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발가락 끝에 있는 부위거든. 그러니까 사실 쉽지가 않은 작업인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은 아마 정강이 뼈 조각인 것 같아. 얘 역시 이제 그런 뼈들 조각이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그런 거야. 잘 봐야 돼, 집중해서. 발굴 현장에서 나온 유해는 뼈 조각 하나로도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뼈 조각 하나까지 발굴해서 수거한다는 게 유해 발굴 감식단의 작업 방식이다. 또 한 번에 우리로 끝내야 돼. 백마고지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순국 선열들의 유해가 1천여 구가 남아있다고 한다. 부분적으로 발굴된 유해 가운데는 다리뼈가 유독 많다. 그중 허벅지뼈 충상은 전쟁터에서 생사를 가르는 치명타였다. 내가 겪은 걸로 봐서는 이렇게 전투 시에 이 복부 관통이나 말하자면 모든 심장 관통이나 이런 데 관통한 사람이 살아도 살 수가 있어. 사는 사람 있는데 이 허벅다리 여기 맞은 사람 말하면 거의 다 죽거든요. 왜 그러냐? 여기 지혈이 안 돼. 그 아까운 청년들 그렇게 많이 죽어불고. 백마산 들어가면 들어가기 전에 화천이 있는데 화천에가 그 수많은 시체가 다 코를 못 들을 정도로 말하자면 그래. 그런데 뒤에는 이제 면역이 돼가지고 냄새를 못 맡았대요.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말하자면 그 시체 썩은 냄새가 말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면역이 돼가지고 오래되니까 그래. 유해 발굴 감식단 병사들은 대부분 의학이나 고고학 등 발굴에 관련된 전문 분야 전공자들이다. 유해 발굴을 위해 만들어진 부대인 만큼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확인하고 배운다. 바로 일동 공격. 전국에서 발굴된 유해는 국립희연충원에 있는 유해 보관소에 보관된다. 물기가 좀 많아. 뭐가요? 물기가 좀 많아. 조금씩 말려가면 되겠다. 유해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면 손상되지 않도록 부드러운 붓을 사용해 흙을 털어낸다. 오랜 작업 끝에 드디어 유해의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누워서 허리에 요대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사를 하실 것 같고, 허벅지 이 이쪽 부분 보시면은 포탄에 의한 어떤 전투로 인해서
훼손이 됐습니다. 구멍이 났고. 정강이뼈도 지금 골절이 된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노출을 해봐야지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원을 알 수 있는 어디 뭐 그런 게 지금 보면은 저희 벨트 보이시지 않습니까? 허리 쪽에 이렇게 벨트가 있는데 저 벨트가 이제 중국풍 벨트입니다. 그래서 저 벨트나 이제 전투화 같은 것도 전투화도 이제 이 유해 거라고 확정은 지을 수 없는데 거의 이제 연속성에 딱 끝에 나와서 전투화도 중국풍 전투하다 보니까 중공군은 우리를 향해 총을 겨눈 적군이었다. 제가 작년 가을에 했던 처음으로 들어간 트렌치가 중국군 5분이 내장돼서 함께 섞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경사진 능선에서 유해가 흘러내려서 5구가 쌓인 형태였습니다. 또 이 매장된 양상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서 그냥 감정이입은 좀 됐습니다. 여기서도 죽었을 것이고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도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다 힘들었을 걸 생각하면 사실 발굴하면서 중국군이라고 해서 뭔가 더 책임감이 떨어진 것보다 그냥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전쟁이란 게 있어서 안 된다고, 자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런 생각 항상 했습니다. 유해 발굴 작전은 땅이 얼어붙기 전에 마쳐야 한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유해가 발견됐다. 잘 보존된 형태다. 온전히 발굴된 유해일수록 신원 확인 가능성이 높다. 여기를 다 이렇게 잘라버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저기를 낮춘 다음에 다시 옆측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여기서 이제 최초 확인한 사람은 여기 5사단 기초 발굴하는 부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원래 여기는 발굴을 하려고 했었던 범위는 아니고 저희가 물건을 좀 이렇게 보관할 장소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땅을 좀 이렇게 굴토를 하는 과정 중에 그 골반뼈가 처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골반뼈를 시작으로 이렇게 확장을 좀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이제 부위가 다른 부위들이 나올 거는 사실 기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발굴은 유해의 형태를 따라 진행됐다. 유해가 손상되지 않도록 나무 뿌리와 흙더미가 뒤엉킨 주변을 조심스럽게 정리한다. 생필품이 드러났다. 수저와 만년필이다. 수저와 만년필엔 이름을 적어두는 경우가 많아 신원 확인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안타깝게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주머니에 숟가락하고 만년필을 이렇게 가슴 주머니에 갖고 계셨던 이제 그 모습으로 계신 것 같고 지갑이나 그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는 그런 거 나오면은 바로 빼면 안 돼. 그냥 그대로 위치하고 이게 바로 오래된 거라서 빛을 받으면 그게 안에 적혀 있는 것들이 이제 날아가거나 그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중앙감시소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군이 사용한 총탄과 각종 유품도 나왔다. 총알 자국이 선명한 철모도 아군의 것이다. 드러난 정황들은 그를 전투 중 사망한 국군이라 말하고 있다. 유해 하반신 쪽으로 큰 바위가 위치해 있다. 바위를 치우고 확인을 해야 한다.
오. 잠깐만. 많이 무겁다 이거. 사실 이제 저 돌 밑으로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당시에 저거를 뭐 엄폐물 같은 걸로 쓰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돌에 기대서 지금 계신 거라서 정확한 자세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지금 다 그 엉덩뼈까지는 골반뼈는 나왔는데 다리뼈가 없어가지고. 참호에 엎드려 총을 쏘는 모습의 국군 유해가 마침내 우리 앞에 온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백마고지로 가는 길목,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비와 3,146명의 전사자들 이름이 빼곡이 적힌 전사자비는 초론의 아픈 역사다. 노병을 실은 차량은 마침내 비무장지대로 들어가는 입구에 도착했다. 이미 이곳은 겨울인 듯 바람이 매섭다. 백마고지는 아직도 전쟁 중이다. 유엔이 지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무거운 방탄조끼를 입고 철모까지. 군복을 입는 참전용사들의 시간은 어느덧 70년 전 그날로 돌아간 듯했다. 비무장지대 안 백마고지로 가는 길. 전투를 위해 오르내렸던 이 길은 노병들에겐 낯설지 않다. 저희 유해 발굴을 위해서 먼 곳에서 이 백마고지까지 찾아주신 선배 전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발굴 현장에 도착한 노병들은 유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런 노력에 존경을 후배로서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유해는 14번째 유해입니다. 저희가 처음 확인을 했었을 때는 엉덩이 뼈부터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엉덩이 뼈를 시작으로 점차 발굴을 해가는 과정 중에 여기 보이시는 등뼈입니다. 등뼈가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팔뼈, 갈비뼈, 팔뼈 그리고 이 머리뼈의 옆에서 철모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세는 얼굴을 바닥을 향하고 계시고 엎드려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가 처음 철모를 확인을 했었을 때는 참호에서 총을 겨누고 있다 사망한 유해의 모습은 노병들에게 더 특별하다. 그런 삶과 죽음이 반복되던 그날, 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방아쇠를 당겼을 전우에게 헌화를 하고 술잔을 올린다. 그리고 기도한다. 간절하게. 전이요, 잠 잘 드시오. 잠을 잘 자십시오. 아이고. 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동 처력. 호국 영령께 대하여 국내. (29연대) 3대대 통신대 일두중사 이승적 보내드립니다. 10월이 오면 생각난다. 그리운 전후 생각. 이승초 할아버지는 백마고지 전투에서 전사한 전우를 위해 편지를 준비했다. 우주 가운데요 무수한 숲을 속에 거의 잠드는 은기라 때가 왔다. 내가 왔어. 나 이중사 숙조야. 벌떡 일어나. 나 안아다오. 백마고지에 다시 가서 꼭 읽어주리라 다짐하며 70년 동안 고쳐 쓴 편지였다. 곱게 부르던 저녁록을 학원지고 하늘 높이 줄지어 다루는 기록이 때 너 가는 것이 어둠에냐. 간간히 들려오는 포성소리
하도 들어서 내 귀에 익숙하다. 우리는 싸웠다. 용감하게 싸웠다. 밤늦게 10여일간 혈전.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391거치 정상에 태극기 휘날리고 만세 소리는 하늘 높이 울려 퍼지고 푸른 능선은 피아간 퍼붓는 포탄에 자결되어 노출하면 속살이 허옇게 붙여 백마가 되었다. 우리 훗날 무릉동원에서 만나자. 아니 백마동원에서 만나자. 자, 승리의 축배 충성! 잊지 못한 전우의 이름을 부르고 이겼노라. 너는 승리했단 말을 꼭 전해주고 싶었다. 대가서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